함께 만드는 언론 내일의 연합동조화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내일의 연합동조화 여기는 국민TV 예비군 민방위 훈련장 같은 안보 특강은 가라. 여기 진짜 안보 특강이 있다. 김종대, 정욱식의 진짜 안보. 귀로만 듣던 국민TV의 팟캐스트를 이제 보이는 라디오로 시작합니다. 국민TV 광고를 모집합니다. 조합원과 비조합원 여러분, 자신이 속해 있는 기업과 사업체, 그리고 알리고 싶은 모든 것들 다 좋습니다. 광고를 원하시는 분은 신청해주세요. 홈페이지 kukmin.tv, 국민.tv 또는 지역번호 02-3144-0933번으로 연락주세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김종대, 정욱식의 진짜 안보 11월 3일 방송 힘차게 그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고 있는 평화네트워크의 정욱식이고요. 네. 오늘도 변함없이 김종대 정의당 국방개혁 기획단장님 나오셨어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아, 요즘 무지하게 바쁘신 것 같아요. 아유, 뭐, 네. 예, 네. 정말 바쁩니다. 이 전투기 덕분에 이 정말 눈코 뜰 셈도 없이 굉장히 좀 바쁜 나날을 보내고 계신데 어젠가요? 정의당에서 그 조사 결과를 1차 발표를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네네. 그래서 뭐 오늘 이제 그 얘기도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지난 한 주 사이에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아이, 그럼요. 대통령이 어떤 분들하고 이제 만나셔가지고 왜 사서 고생하느냐, 직접 만들면 되지 않느냐, 계획대로 추진해라. 이런 지시도 나왔고, 또 관련된 내년 예산안도 좀 통과가 된 상태고, 또 이 예산을 뭐 늘리느니 마느니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 맞습니다. 이걸 둘러싸고 또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은 또 대통령이 속고 있다. 똑바로 보셔야 된다. 이렇게 또 이제 좀, 또 뭐 충고도 좀 보내고 있는 이런 양상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한 주 동안 우리가 이걸 며칠에 이렇게 다뤘습니다만, 지난 한 주 동안 어떤 내용들이 좀 이제 변화가 있었고, 그리고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내용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이것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더불어서 이것과 또 연결된 문제입니다. 어제였죠. 어제 이제 한민구 국방장관과 애슈턴 미국의 이제 국방장관이 한미 연례 안보 회의 (SCM) 회의를 이제 열고 공동 성명을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 이제 4D. 4D. 난 프린터 얘기하는 줄 알았어, 처음에. 3D, 4D. 4D에 대해서 이제 한미 국방당국이 공식화했다. 근데 이게 또 전투기 사업과 또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아이, 그럼요. 그래서 이 내용도 좀 같이 봐주고. 그리고 또 이제 어제,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 총리가 취임 이후 사실상 처음으로 최초의 정상회담을 열었는데, 이걸 둘러싸고도 또 뒷말이 많이 있습니다. 밥도 안 먹였다며. 그래서 이 내용도 한번 이제 더불어서 우리가 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네네. 어제, 그 전투기 사업 관련해서 기자회견을 하셨는데, 좀 반응들이 어떤 것 같습니까? 뭐 상당히 관심들 많으십니다. 이제 여러 어떤 국민과 언론들 사이에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10월 27일 날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자체 개발해라, 계획대로 추진해라 이렇게 지시를 했는데 그 근거가 우리가 핵심 기술의 90%를 이미 갖고 있다. 조금만 더 개발하면 된다. 이러니 대통령이 그 보고를 받고 그럼 해라. 90%를 갖고 있다고 얘기할 때 미국에서 기술 이전을 거부한 4가지 핵심 기술 모두 90%를 갖고 있다는 그 건지? 얘기입니다. 그 4가지다. 4가지. 그럼 90%를 갖고 있으면 뭐 하려고 미국한테 기술 이전해달라고 막 뭐 읍소를 하고 그러다 개망신을 당하고 이런 일이 벌어진 잘 이해가 안 가네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90%란 건 뭐냐면은 유사한 기술을 개발해본 또는 접근해본 경험이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이해관계자들이에요. 국방과학연구소와 업체 관계자들을 설문조사 해본 결과 기술적인 수준이 총 9단계 중에 6단계에 도달해 있다. 6단계. 그런데 9단계 중에 6단계 도달한 게 필요한 기술의 90%다.
네. 그러니까 나머지 여러 세 개는 가지 별거 기술이 아니다. 있는 거예요. 예. 나머지 3단계는 그건 좀 더 개발하면 된다. 그러니까 이 말도 90%란 말에는 어폐가 있죠. 네. 그러니까 여러 필요한 기술의 90%가 9단계 중 6단계에 도달한 것이다. 네. 사실은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이거는 기술을 다 갖고 있다는 얘기로 인식을 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그럼 개발하세요. 네.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 결정하는 자리가 27일 날 그 방위사업청장하고 국방과학연구소장이 대통령한테 들어가서 보고하고 승낙을 받은 겁니다. 네네. 그런데 국방과학연구소야 이 핵심 기술을 개발하는 기관이니까 어차피 사업을 따내야 될 기관이죠. 네. 남들 다 안 된다 그래도 된다 자기는 그래야 된다. 되는 이해관계자입니다. 네네. 그다음에 방위사업청장은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거의 평생을 보낸 오리지널 국방과학연구소 사람입니다. 네. 이 양반이 그 박근혜 대통령하고 서강대 전자공학과 70학번 동기생이에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과 박 대통령의 동기생, 서강대 전자공학과 동기생, 그리고 핵심적인 이해관계자인 국방과학연구소 소장, 이 세 사람이 만나가지고 그리고 다 국방과학연구소 사람들입니다. 네. 둘이. 네네. 그러면 이게 뭡니까? 제가 예컨대 거의 전 재산이 왔다 갔다 할 중요한 결정을 해야 돼. 네.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여러 사람들 의견이 달라요. 네. 하면 된다,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의견들이 막 갈리고 네. 복잡해. 그러면 이걸 어떻게 추스려 가지고 좀 양쪽 의견을 비교해서 적절한 판단을 내려야 되는 이런 어떤 그 책임감을 느끼지 않겠어요? 네네. 안 그러면 손해가 큰데. 그런데 대학 동창생 하나가 쫓아와. 아는 사람이. 네. 그래가지고 어느 한쪽에 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와가지고 요거 잘 되면 큰 돈 번다 하고 나를 살살 꼬셔. 네. 그러면 그 얘기 한마디만 듣고 이런 어떤 그 전 재산이 날아갈 투자를 결정해야 되는 겁니까? 네. 절대 그럼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그게 건데. 패가망신하기 딱 좋은 구조예요. 네. 그런 구조에서는 하면 된다가 아니다. 하면 망하는 거죠. 하면 망하는 거죠. 네네. 근데 이 결정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 이런 어떤 그 기술이, 핵심 기술이 고도의 어떤 그 첨단 노하우와 지식이 요구되는 기술 개발 과제. 이거 몇 조 원짜리입니다, 사실은. 네네. 이거를 또 잘못하면 그것만 실패하면 문제가 없어요. 그게 아니라 전투기 사업 전체가 실패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네. 그 정도로 이게 중요한 결정입니다. 김종대 단장님의 추정으로는 예를 들어서 지금 4대 핵심 기술 중에 가장 주목받고 있는 게 바로 이제 그 레이더. 레이더인데. 네네. 그 레이더 사업 같은 경우도 이것만 해도 한 2조 원에서 한 3조 정도 투입될 거다. 우린 그렇게 예상해요. 예. 그렇게 이제 좀 추정을 하고 계신데.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그 전투기 사업의 일부분이 아니라 별도의 사실상의 이제 국책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라고 보는데 그냥 이해관계잖아. 이제 동기동창생 만나가지고 아는 사람 만나서. 그럼 해라. 아는 사람 만나. 더 이상 외국 돌아다니면서 미국 돌아다니면서 달라고 이렇게 고생하지 말고. 이걸 그 개발하는데 2조 원이 3조 원이 들지 모르니까. 그렇다면은 우선 기획재정부가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렇죠. 예산을 주는 데는 기획재정부예요. 그러면은 통상 절차가 타당성 검토를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예산 타당성 검토해야 되죠. 이렇게 해서 이게 예산이 얼마가 드는 겁니다 하는 이 사업이 뭐 하는 사업인지 이 의견도 들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기술이 정말 우리가 개발해서 성공할 수 있는 것인 개발인지 이걸 또 평가하는 기관이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키스텟이라고 해요. 키스텟. 이런 기관들 또 이런 무기 체계를 이런 만한 비용을 들여서 개발할 가치가 있는 것인지 이건 비용 대 효과 분석이라고 하는 건데 이건 한국국방연구원 카이다라고도 하죠. 자, 이런 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어봐야 돼, 안 들어봐야 돼? 들어봐야죠. 그렇죠. 그런데 오히려 이해 당사자보다는 이런 제3의 객관적 검증 기관의 의견을 듣고 결정하는 게 더 낫겠죠. 그렇죠. 그게 안전한 겁니다. 그 다음에 전투기 전체 체계 종합을 하는 체계 종합 업체 얘기도 들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요런 얘기 다 빼고, 요런 얘기 쏙 빼고, 자기가 아는 사람 얘기 한마디. 그래서 1시간 회의 만에 다 결정이 끝난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물경 총 한 26조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초대형 국책 사업이 1시간 만에 결정이 끝난 겁니다. 다른 사람은 왜 안 불러요? 국방부 장관도 안 들어왔어요. 심지어는. 이렇게 해가지고
차관급 또 1급 산하기관장 둘 불러놓고. 아니 거기 그 김관진 안보실장도 배석하죠. 배석했겠죠. 예. 예, 배석했지만은 이 사람은 전투기를 철공소에서 만드는 줄 아는 사람이거든. 예, 예. 있으나 마나요. 있어도 견제를 못해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1시간 만에 끝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그 1시간 만에 하면 된다. 새마을 정신으로 26조 쏟아붓는 건데, 그 근거가 된 특히 그 전자식 레이더, SR라고도 하는 능동형 위상배열 레이더라고 하는 거. 네. 이게 제일 중요한데, 내가 보기에는. 네. 이게 저 90% 다 된 기술 맞냐고. 제가 실상을 파악을 해봤어요. 네. 그 실상은 도대체, 어떤가요? 실상은. 이게 총 한 3단계의 기술이 요구됩니다. 네. 첫째는 뭐냐면 RF 묘들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뭐냐면 곤충들 보면은 많이 겹눈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 잘 보는 거예요. 네. 이 레이더에도 여러 개 모듈이 박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항공기용은 약 한 1000개의 모듈이 박히는 거예요. 1000개. 예. 예. 이걸 RF 묘들이라고 하는데 두 가지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트랜시버와 안테나. 트랜시버와 안테나. 예. 이 두 개예요. 이게 이 RF 모듈의 구성체입니다. 네. 그러니까 트랜시버라고 하는 게 그게 바로 센서 눈입니다. 네. 그다음에 안테나 전파를 수집해야 되는 네. 것이죠. 안테나는 별 문제가 안 돼. 트랜시버가 문제는 중요하다. 트랜시버 이 모듈. 네. 이걸 TR 묘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이거를 지금까지 국방과학연구소가 개발을 해왔는데 지상용은 개발을 했습니다. 지상용 개발했고. 예. 근데 그거는 항공기용에 1000개 정도 들어가는 모듈과 달리 한 250개짜리 네. 저성능이에요. 네, 네. 그런데 이걸 레이더 원리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지상용이라는 건 예컨대 차량이 지나가고 여러 가지 장비가 지나가는데 이 레이더는 지상에 고정된 겁니다. 네. 그러면은 하나는 레이더 고정됐기 때문에 지나가는 것만 분석하면 돼요. 이것을 CJ 개발을 했다 이게. 네. 그런데 이거보다 조금 어려운 게 뭐냐면은 해상용인데 해상. 이게 왜 어렵냐면은 지상용은 고정이 돼 있지만 네. 함상용은 배가 움직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탐지하고자 하는 물체와 탐지하는 레이더가 두 개가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네. 이때 고난도 기술이 들어가는 겁니다. 네, 네. 움직여서 생기는 여러 가지 오차를 보정해줘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자, 이게 무지하게 어려운 기술. 네. 예. 그러니까 레이더에서 이제 크게 보면 3단계로 나눠본다면 지상은 좀 이제 그 초급 단계고 예. 해상은 중급 단계고 이제 전투기에 장착하는 이제 공중 레이더는 더 어려운 고급 단계. 건데. 네, 고급 단계인데 예. 지금 그 한국의 레이더 개발 수준이 지상하고 해상도 해상도 시제기를 대체했어요. 이제 시제기가 예. 나오는 예. 이런 수준인데 이거를 갖다가 이제 이미 90% 돼 있으니까 전투기 탑재용 레이더도 개발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온 거네요. 그런데 자, 이 RF 묘들에 들어가는 1단계에 들어가는 게 뭐냐면 주파수 직접 회로라는 겁니다. 어려운 거 많이 나옵니다. RFIC. 예, 제가 오늘 네. 조금 어려워도 네. 설명은 드리려고 네. 해요. 이것만 개발하는데도 우리가 1조 원가량이 추가로 저는 든다고 예상하고 있어요. 네. 이제는 더 성능이 높은 거를 많이 집어넣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잠시 좀 이제 짚고 넘어갈 얘기가 말씀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이제 그 우리 김종대 단장님도 개인적으로 전문성이 있지만 자료도 많이 보셨습니다만 많은 전문가들하고 좀 그 인터뷰를 해서 지금 그 내용을 거죠. 정리해서 좀 말씀해 주신 당연한 거죠. 거죠. 개인적인 의견이 네. 아니라 제가 공학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 예. 그러면은 이거를 갖다가 집어넣었는데 지금까지 이 지상용도 수입해서 쓴 거예요. 우리가 개발한 게 아니라고. 네. 그 다음에 저성능이고, 그런데 해상용에 이제 응용 시제품을 넣었는데, 요건 한 모듈이 500개 정도 됩니다. 네. 이 보정 기술이 있느냐? 지금 그거 국내에 갖고 있느냐? 네. 제가 확인해보면 아니에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함정에 다는 예. 해상용 레이더에도 예. 이 보정 기술 그러니까 막 이제 그 레이더 선체도 흔들릴 수 있고 그 타겟이 되는 상대방의 함정도 막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걸 보정을 해서 보정을 정확한 해야지. 데이터를 갖다가 그렇지.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 보정 기술이 지금 있는지 없는지조차 없다니까. 없다. 예. 서서 보는 거는 해. 예. 근데 내가 움직이면서 봐야 되는 거야. 그렇죠. 네. 예. 자, 이 부분이 있는 것이고, 지금 미국하고 독일 이런 데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주파수 직접 회로, 네. 이걸 수입을 해온 겁니다, 우리가. 네. 이것도 국산화가 안 돼 있어요. 이것도 하는데, 무심코 일본의 도시바에서도 수입을 했어요. 네. 그런데 도시바가 팔았는데, 이건 성능이 좀 떨어지지만,
그나마도 팔고 나서 보니까 이게 군사용이네. 그래가지고 추가 물량을 못 대주겠다 그래서 여긴 날라갔어요. 네. 이런 뜻이 네. 나중에 이거 어렵게 들여와가지고 군사용으로 쓴다 그러면 그것도 수입이 가능할지 이것도 몰라 사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 TR 트랜시버 IC 반도체를 이걸 갖다가 이제 이거 하는 단계인데 이걸 이제 함상용으로 쓰게 되는 건 뭐냐면은 우리 이지스 구축함에 네. 여기다 배치를 하는 건데 네. 자 문제는 보정 기술도 문제지만은 지상이나 함상용은 부피가 커요. 그렇죠. 네, 무게도 많이 나가. 23만 원에 한 7,000톤급 되죠. 7,000톤급이에요. 전투기가 보통 몇 톤 정도 되죠? 한 10톤 정도 되나요? 전투기는 무장까지 해서 10톤입니다. 10톤 정도. 예. 그러면 70분의 1 정도 되는 거네요. 700분의 1이에요. 아, 700분의 1. 네. 그렇죠. 7,000톤하고 10톤이니까 700분의 1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예. 성능은 더 높아져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23에 장착되는 해상 레이더는 견눈이 한 500개 정도인데 전투기에 장착되는 건 1000개인데 그 크기가 수십 분의 1로 줄여야 되는. 수십 분의 1의 무게 부피가 다 줄고 성능은 높이고. 성능은 높이고. 예,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이건 시작도 안 해봤어요. 네. 시작도 안 해봤대요. 아, 근데 뭘 믿고 90%까지 왔다 그러는 거예요? 자, 이걸로 끝이 아니에요. 네. 아무리 좋은 레이더라 하더라도 그 레이더가 수집하는 전파는 아날로그 신호예요. 네. 이걸 디지털 신호로 또 변환시켜줘. 전자식으로. 네, 네. 디지털 신호로. 이걸 디지털 보드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또 들어가야 돼. 네. 여기에서 소프트웨어와 알고리즘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 요게 또 환장하는 거예요. 요게. 그러니까 핵심은 레이더, 항공기용 레이더를 만드는 것도 만드는 거지만 그걸 체계 통합에서 필요한 소프트웨어와 알고리즘을 아니. 확보하느냐. 체계 통합은 나중 얘기고. 네. 이건 지금 레이더 내부 얘기예요. 레이더 내부 얘기. 아, 체계 통합은 또 그 다음에 있는 또 거죠. 나가죠. 네. 이래서 디지털 보드를 또 달아야 돼.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전체를 씌우는 기구가 필요해. 네. 껍데기도 필요한 거고, 위치에 맞는 그 형도 갖춰야 되고, 네. 이건 우리가 잘해. 네. 이건 우리가, 그건 잘해. 그거는 네. 그 케이스 만드는 거, 네, 네. 기구 만드는 거죠. 네. 이건 별 문제가 없어. 나 이거 걱정 안 해. 네. 일단 앞에 두 개. 네. 요게 이제는 이거 사람 환장하는 건데, 지금까지 개발한 거 보면 다 외국제예요. 네. 다 외국제고, 이것도 SRA다 개발한다 그러면 팔지 안 팔지도 모르지만 판다고 치자고. 네. 자, 이런 부분이 지금 이제 한국이 걸음마를 뗀 겁니다. 네. 이제 걸음마를 뗀 거예요. 이거를 이제 그래서 레이더를 만들어냈다고 쳐. 레이더를 만들었는데, 네. 항공기, 전투기에 이거를 들어가게 되면, 이 레이더에서 오는 디지털 신호를 처리해서 전체 항공기 중앙 컴퓨터에 또 연동이 돼야 돼. 그렇죠. 연동이 돼야 돼. 그러면 조종사가 보는 하나의 화면에 레이더 시스템, 표적 탐지 시스템, 무장 시스템, 엔진, 비행 제어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요. 네. 네. 이래가지고 전체 중앙 컴퓨터 하나가 이걸 다 컨트롤하는 겁니다. 네. 요게 이제 이런 어떤 항공전자 큰 하나의 전투기 시스템으로 통합되는 걸 체계 통합이라고 합니다. 예. 이게 이제 만만치가 않아요. 이게 여기에 또 소프트웨어하고 알고리즘이 들어가야 돼. 네. 이래가지고 전체 시스템을 다 통합해야 되는데 한국이 이 레이더를 개발하면 아무래도 우리 한국항공 체계종합업체가 능력이 안 되니 천상 라키드나 외국 업체가 와서 해줘야 되는데 네. 그래서 미국 업체를 전투기 사업에 끌어들이려는 건데 네. 한국이 무슨 레이더 만들었는데 이러면서 이건 우리가 모르는 레이더라고 하면서 체계 통합 못해 이렇게 해버린다든가 네. 환장하는 거니까 이 체계 통합 사업이 또 별도의 사업으로 발주가 돼야 돼. 그러네요. 근데 지금 요게 그거는 또 현재 예. 카이 한국우주항공에서 맡기로 돼 있잖아요. 체계 통합은. 예, 맡기로 돼 있는데 체계 통합 능력이 안 돼. 카이는 그 그래서 능력이 안 되니까 천상 로키드 마틴을 꼬셔야 되는데 로키드 마틴은 지금 답변이 없고. 답변이 없고. 네. 우선 뭔 레이더를 만드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답변을 해? 네. 이러한 체계 통합 과정에서 요구되는 그 기술은 지금 전무해요. 네. 그런데 국방과학연구소는 우리는 나머지 레이더 기술은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체계 통합 기술만 미국에 없어서 요청한 건데 그걸 안 주니 그것만 개발하면 된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해버려요. 아, 완전 이렇게 새빨간 거짓말이네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레이더 내부가 이렇게 네, 과정이 복잡한데 네.
그걸 또 체계 통합하는 고기술은 이건 아직 우린 꿈도 못 꾼 건데 전 세계에 이거를 할 수 있는 나라가 지금 유럽연합하고 미국 둘밖에 없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네. 중국, 러시아도 뭐 자체적으로 전투기 생산하고 있으니까. 아직은 네. 이런 네. 첨단 체계 통합이 다 안 돼. 아직은 좀 부족한 네. 이런 상황인 말씀이시고. 그다음에 중국, 러시아는 우리가 어차피 협력선이 아니에요. 네. 그러는데 이것까지도 다 국산화하겠다. 네. 이것까지도 다 개발할 수 있습니다. 이랬는데 예. 이걸 박근혜 대통령이 얘기를 들은 건데 갑자기 자주국방의 화신이 되신 것 같아요. 나는 웃자고 하는 얘기인 줄 알았어요. 네. 웃자고. 네. 그래서 90% 기술을 갖고 있다는 얘기가 뭔가 보니까 이런 지상용, 함상용 기술을 개발에 뛰어든 경험이 있기 때문에 네. 유사 무기 체계를 개발한 그 경험이 있다고 설문조사에 답변한 거. 네. 이걸 근거로 90%를 갖고 있다고 한 거예요. 아, 본 그러니까 업체 기술이 관계자한테 쭉 아니라 설문을 돌려가지고 레이더 한번 만들어봤냐 이거 쭉 설문 돌려보니까 비슷한 거 만들어봤는데 비슷한 거 만들어봤는데 이걸 합쳐보니까 90% 가까이 되더라. 90%가 있더라. 그러니까 네.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국방과학연구소가 이런 레이더와 체계 통합 기술이 있는가를 알고 실력이 어느 정도가 되는 걸 알고 싶은 건데 네. 어떤 학생의 실력을 알고 싶으면 뭘 봐야 돼? 성적 증명서를 봐야 돼. 네. 그런데 성적 증명서를 가져온 것이 아니고 네. 90% 됐다고 할 때 출석표를 가져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출석 체크한 거. 공부 잘하나 그걸 보려고 야 서류 좀 내봐. 응. 그런데 성적표를 안 내고 출석표. 아, 저 출석표를 90% 정도 출석했는데요? 90% 출석했다. 네. 즉 그 수업에 90%를 들었으니 네. 공부 잘할 거다. 잘할 거다. 아. 그러면 그 수업을 들으면서 잤는지 그러니까요. 딴짓했는지 네. 이 90%는 아무 의미도 없어요. 네. 물론 의미가 있어. 수업을 너무 안 들어가면은 접수 주긴 네, 좀 그래. 네. 그러니까 공부 잘하려면 일단은 수업에 많이 들어오는 게 좋은 거예요. 네. 그러나 많이 들어왔다고 해서 공부 잘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요. 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전투기 사업을 자체 개발한다고 할 때 그 핵심 기술을 따져봐야 될 거는 뭐냐면은 성적표인데 네. 그걸 전문 용어로 기술 성숙도 조사라고 하는 거예요. 기술 성숙도 조사. 요게 네. 진짜 성적표예요. 네네. 네. 네. 근데 기술 성적도 조사가 아니라 출석표. 이거 좀 다른 거예요. 비슷한 거 만들어봤다. 이런 거 다른 거예요. 예. 그런데 제가 어제 기자회견을 할 때 이제 폭로한 것은 네. 다행히도 작년에 한국과학기술평가원이 객관적 기술 성숙도 조사를 한 거야. 네. 했어. 안 한 게 아니라. 네네. 네. 그래서 성적표가 있다는 얘기. 네. 그래서 항공전자 분야의 그 성숙도를 평가해 본 결과 몇 프로가 나왔느냐? 선진국 대비 몇 프로냐? 몇 프로 나왔죠? 14%가 나온 거예요. 14%. 네. 누구는 90%라고 그러고. 누구는 그러니까 14%라고 그 90% 네. 했다는 건 출석표예요. 출석표고. 요게 성적표예요. 아. 그러니까 제가 어제 얘기한 거 오죽 답답했으면 지금 국회에다가 보고할 때도 국방부는 이런 기술 성숙도 조사를 했다는 얘기 자체도 숨긴 거예요. 네. 네. 그리고 90% 갖춰줬습니다. 요 얘기만 한 것이죠. 국회 국방위 얘기를 소위에다가. 그러면 국방위 의원들이 난리칠 거 다 아닙니까? 속아 넘어간 거예요. 그나마 여기 한국과학기술평가원 출석해라 그랬는데 못 가겠다 그래가지고 강제 구인하겠다고 3번을 협박하니까 그때 네. 왔는데 네. 서류 한 장 없이 구도로만 보고를 하더라고요. 네. 아무도 못 알아들었어요. 전문 용어 팍팍 써가면서 그냥. 예. 그 구두로 보고한 것은 90% 수치를 낸 2013년도 조사 결과를 네.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2014년도에 기술 13년. 예, 그러니까 2014년도에 기술 성숙도 조사한 게 아니라 그건 빼고 2013년도 2013년도 자료를 들고 와서 그것도 구두로만 그냥 전문 용어 팍팍 써갖고 이제 국방위원들 못 알아듣게. 못 알아듣게. 예. 그래가지고 금요일 날 그랬는데 주말에 아무 일 없이 지나간 거예요. 우선 네. 국회의원들이 이해를 못 하겠죠. 네. 그래서 한 달간 조사 기간을 더 갖겠다고 새누리당 그 정두원 의원이 지금 국방위원장입니다. 네. 한 달간 조사 기간을 유예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산이 통과된 게 아니라 네. 조건부 통과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년도 그 한국형 전투기 사업 예산이 통과된 것이 아니라 조건부 통과. 그러니까 한 달 동안
조사를 좀 더 해봐서 이것이 사업 타당성이 있는지를 갖다가 그래서 예결위에 판단하고, 의견을 내겠다. 예.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이게 국방위원장 입장이고 다른 한나라당 의원들도 동의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죠. 네. 지금 예결위는 또 친박 의원들이 많이 백혀 그러니까 있죠.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오도가 떨어진 거 아닙니까? 오다가 떨어지면 개인이 사서 고생하지 예결위원장 말고, 예. 김재경 의원은 또 딴소리를 하는 거예요. 예. 예산 늘리겠다. 오히려 늘리겠다. 오히려 늘리겠다. 예, 해서 예. 국방이 얘기하는 걸 개소리로 그냥 개무시한 거예요. 네. 그러면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이걸 묻지마 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요행이 예산이 통과될 수도 있습니다. 네. 사실은 외국에서 다 수입해놓고 나중에 껍데기만 바꿔서 네. 한국형으로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네네. 그런데 체계 통합 기술은 어차피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따져가지고 국민들한테 마치 이런 어떤 그 전투기 핵심 기술이 거의 다 개발된 것처럼 이렇게 사기를 친 겁니다. 네. 사기를 친 거예요. 네네. 그러면 어제 그 기자회견 뭐 이제 많은 언론들에서 보도도 했고 저도 뭐 그 내용을 이제 쭉 봤습니다만, 그러니까 지금 국방부나 청와대 안보실이나 하다못해 대통령이 얘기하고 상당히 좀 다른 얘기들, 그러니까 조목조목 반박을 하셨단 말이에요. 네. 예. 그러면 좀 뭐 정부 쪽에서 거기에 대한 반론이나 입장이 좀 나올 법도 한데 뭐 피드백이 좀 있나요? 제가 나오는데 방위사업청 보도자료가 나왔대요. 예. 제가 예. 발표한 거에 대해서. 예, 뭐라고 나왔다나요? 안 봤어요. 왜 안 보셨어요? 우리 직원한테 뭐 볼만한 내용이 있더냐 그러니까 별로 없는데요. 그래서 안 보겠다. 그래서 나왔는데 네. 반론 같은 반론을 아직 네, 못 네, 받으니까.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레이더 한 건만이 아니고 네. 적외선 표적 탐지 장비, 광학 영상 장비, 전자파 교란 장비, 예. 이것도 다 이런 식으로 쓸려가면 네. 한두 건이래야 내가 얘기를 하지. 다 쓸려가서 이거를 전투기 사업과 별도로 핵심 기술 개발 사업으로 발주를 해가지고 네. 국방과학연구소가 별도의 국책 사업 또 하나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네네. 이 얘기입니다. 사실 노리는 거는. 네네. 그런데 예산이 얼마 든다, 기간이 얼마 든다, 이건 두리뭉실하게 넘어가가지고 이거 돈이 얼마가 더 들지 몰라 사실. 네. 그러나 사업권 하나는 따낸 거지. 이건 묻지마 사업이니까. 네. 왜? 예산이 얼마 들든 무슨 상관이 있어? 그러니까 그들 대통령이 입장에서 하라고 그러면 그랬는데 미국에서 기술 이전 안 해주겠다고 하는 게 굉장히 희소식이었겠네요. 희소식이었어요. 네. 그렇게 보면 이런 어떤 그 사업이 어디로 가는 사업인지를 모르고 그렇게 하니까 처음부터 이것을 예정했는지 내가 보니까 아주 재미있는 장난을 쳤는데 네. 우리가 과거에 T-50 고등훈련기 개발을 했어요. 예, 그랬죠. 네. 예. 이게 한 2조 얼마 들었어요. 네. 그런데 국회에서 온통 논의사항은 뭐냐면은 사실 개발할 게 많잖아요. 네. 뭐 동체, 엔진, 또 뭐 센서, 또 비행 제어 시스템, 무장 이런 것들이 이제 많아가지고 네, 네. 2조 얼마가 그래서 각각 합쳐보니까 든다 이거였는데 네. 이걸로 3년을 국회에서 논쟁을 했는데 지금 KF-X 사업은 네. 내역을 국회에 제출을 안 해요. 내역을. 내역을. 네, 네. 그러면서 핵심 기술 논쟁만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여기서 핵심 기술 논쟁에다가 개발해라 이렇게 되면 이게 2조가 될지 3조가 될지 모르니까 그 돈에 맞춰서 나머지 우리 8조 원으로 개발하겠다고 하는 예산을 때려 맞추려는 심사입니다. 네. 그러면 다른 거 개발을 못하는 그렇죠. 거예요. 예. 이래가지고 내역을 보고서 예산 심사를 해야 되는데 또 국회 국방위원들은 내역을 달라 소리도 안 하고 이게 마치 레이더 문제가 전투기의 전부인 것처럼 네. 돼가지고 아직도 내역서가 공개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엄청난, 그러니까 당초 계획에서 지금 삐뚤어져가지고 삐뚤어 가는데. 자체 개발로 간다고 한다면 네. 그러면은 여기에 필요한 기술이 뭐고 네. 자체로 개발할 건 뭐고 해외에서 좀 협조를 받아야 될 게 뭐고 총 들어가는 예산은 얼마고 이런 내역서. 기본적인 내역서를 갖고 있어야 돼요. 예, 그 뭐 없어요. 국회에서뿐만 아니라 기획예산처나 이런 어떤 이제 예산 타당성 검토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단계가 지금 다 생략된 상태에서 가고 있다. 예. 예. 그런데 올해 1,900억 원을 국방부가 개발비로 올해 예산에 편성해달라 하는데 기획예산처가 600억 조금 더 줬어요. 네. 3분의 1로 그러니까 3분의 1로 자른 건데 문제는 이 600억이 어디에 쓰는 예산인지 우리가 몰라. 네. 그냥 국회에 왔을 때는 한국형 전투기 개발비입니다. 그러면 국회의원들은 이러고 있는데 네. 전투기가 아니 그 복잡한 게
이게 한두 개 구성품이 들어갑니다. 네. 보통 부품 50만 개 들어가고 50만 개. 네. 그 열어보면 전부 복잡한 케이블로 연결된 거대한 신경과 혈관망이 구성된 복잡한 기계인데 네. 커넥터만 50만 개가 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그냥 막 전설만 보인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전선만 보이는 건데 그런데 도대체 이 600억 원을 어디다 쓰는 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중에 뭐에 쓰는 건지 모르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묻지마 예산으로 지금 가는데 과거에 고등훈련기 개발할 때 비해서 투명성도 완전히 엉망으로 그러니까 고등훈련기보다 지금 최소한 10배 이상의 예산이 들어가게 생긴 이 한국형 전투기 사업이 그럼 가장 기본적인 자료, 가장 기본적인 절차도 누락된 상태에서 지금 막 하면 된다라고 그 정신 하나만 가지고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궁금한 게 이제 뭐 방송에서 나온 입장은 뭐 이제 그 볼 가치가 없을 정도로 내용이 이제 부실하다라고 말씀을 주셨고 그러니까 어제 이제 기자회견에서 이제 그 정의당에서 제안하신 게 한국형 전투기 사업 검증위원회를 국회 차원에서 만들자 이런 제안도 내놓으셨어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지금 뭐 다른 정당이나 국회의원들의 반응이 좀 있나요? 사실 새정년에선 관심이 많아요. 네. 근데 관심만 많아. 이번에 한국형 전투기에 어쩐 일인지 새정년이 존재감이 없어요. 지금 이걸 주도해가는 거는 정두원 새누리당 국방위원장하고 유승민 의원하고 다 이제 각하의 눈밖에 나 있는 사람들만 하고 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대체 야당은 뭘 하고 있냐. 이게 저 박근혜 대통령의 4대강 사업. 이 정부의 가장 규모가 큰 국책 사업이고 골로 가고 있는데 야당은 관심만 가있고 더 이상 실적이 없어요. 아니 근데 지금 야당뿐만 아니라 방금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국방위원장인 정두원 의원 그리고 그 전에 국방위원장 이제 어찌됐든 뭐 대통령의 눈밖에 나 있지만 여당의 중진이라고 할 수 있는 유승민 의원 이런 양반들도 이런 분들도 이제 좀 이대로 가면 이제 골로 가니까 뭔가 뭐 이분들이 이제 대통령이 속고 있다는 표현을 쓸 정도로 상당히 우려를 표명하고 있으면 이분들은 내년 총선에서 공천을 받을지도 사실 의심스럽기 때문에 전투기가 골로 가는 게 아니라 본인들도 지금 골로 갈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 눈밖에 나더라도 할 만하겠다 이런 건가요? 아무 소리도 못하고 죽느니 내가 열심히 싸우는 명분은 만들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이런 전투기 사업도 소신껏 말을 하는데 이렇게 되나 노니까 저기 새누리당 내에서 권력의 경계선 밖으로 밀려나는 사람들이 합리적 보수주의자라는 일군의 어떤 새로운 이념적 명분으로 서서히 결합돼 가면서 대표적인 박근혜 대통령의 실정인 이 전투기 사업에 대해 가지고 정면으로 문제 제기를 하는 그러니까 뭐 그분들의 속사정이 어찌 되었던 그런 입장을 밝히고 있는 건 국회에서 단순히 야권뿐만 아니라 여권에 그것도 이 국방위 핵심적인 위원들까지 참여해서 뭐 검증위원회라고 하는 게 무슨 뭐 대통령 갖다 디스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수십조 원의 예산 그리고 더군다나 대한민국 공군의 미래가 달려있는 이런 어떤 사업인 만큼 한번 검증해서 제대로 한번 사업을 하자. 이거에 대해서 누가 반대할 수 있겠어요. 여기에 민간 전문가 과학기술자들 넣어서 그러니까요. 정부의 주장 좀 검증해보자. 요거는 반드시 좀 성사를 시켜야 될 사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희망이 있다고 봐요. 그러면은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까보면 지금까지 박근혜 대통령이 속은 건지 박근혜 대통령 스스로가 속인 건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다 뻔한 거예요. 그러면 내 얘기는 핵심 기술을 개발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거는 전투기 사업과 별개로 이미 해오던 사업이에요. 그렇다면 그거는 그거대로 가되 이것에 덩치를 불려가지고 이거 개발이 안 되면 전투기 전체가 올수도비라는 식으로 이게 들어와 버리는 건 난 이거는 만들어야 이건 돈도 너무 많이 들 뿐더러 위험이 너무 높아가지고 거기에다 아시다시피 F-35도 지금 제때 도입이 의문스러운데 F-35 KF-X 두 개가 이제 작살이 나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좀 이따 얘기할 거지만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이제 북한을 선제 타격하는 4D 전략을 수행하자고 장관들이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어제 열렸던 한미 국방장관 회담, 여기서 나온 이제 SCM 공동 성명으로 이제 주제가 자연스럽게 이제 옮겨가는 부분인데요. 일단 그 우리 청취자분들 또 시청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4D가 뭔지, 예, 요거에 대해서 이제 좀 잠깐 좀 설명을 드리면, 정 대표가 좀 설명 좀 해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이 뭐 핵무기도 갖고 있고, 뭐 생물무기도 갖고 있느니 많이 그러고, 화학무기도 갖고 있느니 이런 얘기들이 있으니까, 더군다나 북한이 그런 어떤 이른바 대량殺伤 무기뿐만 아니라 이걸 운반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까지 갖고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대처하기 위해선 이제 한미 그 동맹이 일종의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통합형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4D 개념을 내놨습니다. 이제 첫 번째가 이제 디텍트 탐지가 되고, 두 번째 이제 디스럽트. 그러니까 이제 북한이 미사일 발사 중 시 그걸 교란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작전. 그 다음에 발사 징후가 포착되면 선제 공격으로 파괴한다라고 하는 이제 디스트로이가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파괴에 실패할 경우에 북한 미사일 날려올 경우에 미사일 방어 체제, 즉 MD로 방어한다라고 하는 디펜스, 예, 이 방어, 이 네 가지를 이제 통칭하는 개념이란 말이죠. 예. 근데 여기서 이제 핵심적인 축은 이제 두 가지가 있는 거죠. 미국 측은 뭐 이른바 확장 억제라 그래서 이제 재래식 전력, 해구산, 그다음에 MD 이거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오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2020년대 중반까지 킬체인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제, 즉 KAMD를 독자적으로 만들어서, 예. 그리고 이걸 뭐 이 두 줄 상호 운용성을 높여서 통합 전력을 만들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이른바 킬체인의 핵심 전력이 한국형 전투기 사업이잖아요. 예, 여기는 이제 F-35 도입이 있고, 그리고 자체적인 어떤 이제 전투기 개발 및 생산 사업이 있단 말이죠. 그 목표 시한도 2020년대 중반이에요. 예. 근데 이게 F-35가 제때 도입이 될 것인지 의문이고, 도입되더라도 당초 약속했던 그런 성능을 발휘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고, 그죠? 그래서 지금 이제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형 전투기 사업은 이건 지금 뭐 어디로 갈지 이제 도무지 산으로 갈지 바다로 갈지 모르고, 이런 상황이고. 그럼 2020년대 중반에 과연 킬체인의 핵심 전력을 구비할 수 있느냐? 이게 지금 극히 의문시 되고 있는 상황 아니겠어요? 다 뻥이에요. 다 뻥이다. 다 뻥이에요. 하긴 뭐래. 우선은 전투기는 제때 들어오는지 이 자체가 지금 엉망이는 거예요. 최근에 그 F-35 관련해서 좀 또 묻지 못할 뉴스 중에 하나가 헬멧이 너무 무거워갖고. 그런 얘기도 나왔으니까. 조종사가 쓰는 이제 그 완전히 이제 거의 100%에 가깝게 이제 전자식 장비로 되어 있으니까 헬멧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헬멧 사이트 연동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앞에 있는 전광판하고 다 연동돼서 이제 작전을 수행하게 돼 있는데, 이게 너무 무거워서 체중이 가벼운 조종사는 위험하다. 너무 무거우니까,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피격당하거나 위험 시에 탈출해야 되지 않습니까? 헬멧이 무거우니까 이게 이제 낙하하다가 목이 부러질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다라고 하는 게 지금 최근에 또 새롭게 발견되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 공중에서 그 고속 선회를 한다든가 또는 이젝션, 즉 탈출을 해가지고 막 그 낙하산을 편다든가 여러 가지 있을 때 이 과부하가 걸리면 이게 가분수 사람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 저기 호흡도 해야 되죠, 자세도 잡아야죠, 여러 가지가 그 안전성의 요인인데 그것이 무겁다면 치명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미국 가오에서 이제 정부 그 회계국에서 헬멧 무게 줄여라. 헬멧 무게 줄여라. 그러니까 지금까지 저기 한 게 뭐요? 자연의 퀵앤 리뷰라고 국방부 보고서에 나온 거는 미사일을 쏘는데 미사일에서 나오는 화염으로 비행기에 불이 붙는다. 그래서 지가 미사일 쏘랬더니 미사일 맞은 비행기가 거기다 낙뢰 대책이 없다. 라이트닝 2 아닙니까? 번개라는 명칭을 가진 비행기가 지가 벼락을 맞아 그래. 여기에다 이번엔 헬멧이 무겁다. 헬멧이 무겁다. 그러니까 이거 고치면은 저게 문제가 되고 저걸 고치면 이게 문제가 되고 이 전반적인 어떤 체계가 이게 통제가 안 되고 관리가 안 되는 겁니다. 물론 이런 각각의 문제는 개선할 수 있어요. 이건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린 전체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뭐 해결하는데 시간과 돈이 들어가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그럼 개발비에 또 돈이 많이 들어갔으니까 당연히 도입 단가도 올라가고 도입 단가가 올라가면 또 운영 유지비도 올라가고. 계속 이게 뭐 이제 돈 먹는 하마처럼 계속 몸풀기 되니까. 근데 이것도 지금 불확실한 상황이고, 한국형 전투기 사업도 불확실한 상황이고, 그 도대체 뭘로 킬체인을 완성하겠다는 건지 도통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뻥이다. 그러니까 그 한마디로 정리가 된다. 뻥이에요. 그 다음에 KAMD라는 건 뭐냐면 한국형 미사일 방어를 얘기하는 건데, 우리가 저고도 방어는 패트리어트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팩2를 갖고 있지만 팩3로 업그레이드해서 가는 그러니까 거예요. 팩2 도입할 때는 굳이 팩3 필요 없다고 그 난리를 쳐놓고 막상 도입해 놓으니까 이걸로 또 부족하니까 팩3로 한 2조 원 들여갖고 또 업그레이드 한다고. 또 그걸로 부족하니까 또 이제 뭐 고고도에서 맞출 게 필요하니까 뭐 사드를 들여와야 되느니 사드를 들여 뭐그 LM인가요? LSAM. 예. 그러니까 LSAM은 우리가 개발하는 건데. 네. 그러니까 SAM이라는 건 방공 미사일이라는 그렇죠. 뜻이고 앞에 L자가 붙은 건데 그게 롱이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멀리 간다는 뜻입니다. 네, 네. 즉 우주로 가는 거예요. 네. 그런데 왜 이게 문제냐 하면은 사드 개발을 하는데도 우리가 보면 어려움이 뭐냐면 네. 이 대기권을 통과할 때 그 추진체와 센서는 우주로 가면 다 없어지는 거예요. 네. 이게 다 분리가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우주에서는 그 탄도에 캡슐이 열려가서 거기서 킬체인이라는 타격체가 킬비클이라는 네. 타격체가 나와가지고 네. 그게 6km 정도 되는 작은 물체입니다. 네. 그런데 자체 추진에 의해 고속으로 우주에서 비행하면서 요게 상대방의 날아오는 미사일의 탄도를 직접 때린다. 네. 이런 개념이 사드입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여기서 그 지상에서 대기권을 통과할 때 센서와 추진체는 우주로 가면은 전부 무용질이기 때문에 그 킬비클에 있는 별도의 추진체와 센서 이게 진짜예요. 네. 이 실험이 지금까지 성공 못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락히드 마틴이 그 11번 실험을 했다는 건 대기권에서 실험을 한 건데. 대기권에서 실험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는 그거는 뭐 이제 그 지대지 미사일 그러니까 상대방이 땅에서 미사일을 쐈을 때 이것이 이제 낙하할 때 사드로 유격하는 이런 실험이 아니라 그냥 수송에서 떨어뜨린 거예요. 비행기에서 떨어뜨린 거예요. 떨어뜨린 비행기를 이제 유격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가는 거를 네. 쏜 건데 우주에서 작동하는 추진체와 센서를 지상에 대기권에서 시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전혀 다른 내용의 시험. 네, 네. 전혀 다른 거라고. 그런 전문용어로 이제 DACS라고 그거를 이제 통합하기 위한 기술들이 지금 미국에서 개발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기권과 외기권에서 동시에 요격할 수 있게 그런 것들이 이제 기술 개발을 하게 돼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겸용이 가능한 건지, 그러니까 대기권 내에서도 가능하고 외에서도 가능한 이른바 DACS라고 하는 기술은 아직 개발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드의 어떤 실효성 논란이 지금까지 벌어지고 있는 그러니까 거거든요. 사드는 87년도에 레이건 대통령이 개발하자 그래서 네. 91년부터 지금까지 물경 25년 동안 개발해온 게 요 정도 수준이에요. 네, 네. 네. 그러면 앞으로 얼마나 걸리면 또 25년이 걸릴 수도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런데 우리 국방과학연구소는 패트리어트보다 고고도에서 요격을 하는 롱샘을 할 수 있다. 앞으로 10년 후에 이것도 할 수 있다. 과학자의 의지로. 과학자의 의지로. 그러니까 도대체 내가 국방과학연구소에 묻고 싶은 거는 안 되는 무기 체계가 뭐야? 네. 또 그렇게 다 된다면 왜 오늘날 국방이 이 모양이 꼴이? 네. 네. 우리 지금 무기 호갱이 된 이유가 기술이 없어서예요. 네. 그래서 그런 겁니다. 뭐 기술 개발하라고 국민들이 세금 내주면 엉뚱한 데 쓰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인구가 700만밖에 안 되는 이스라엘이 우리보다 기술이 몇 단계 앞서가고 있고 네. 국가 규모가 한국의 6분의 1밖에 안 되는 스웨덴이 네. 전투기 만들고 다 만들어요. 네. 우리 지금 스웨덴에서 레이더 수입하고 있는 나라예요. 네. 네. 우리보다 몇 배 더 잘 만들어요. 수출도 많이 해요. 네. 그러면은 그 스웨덴보다 6배의 국방비를 더 많이 쓰고 이스라엘보다 4, 5배를 더 많이 쓰는 이런 국가가 기술은 그 나라의 6분의 1, 7분의 1밖에 안 돼요. 네. 그런 나라가 이스라엘이나 스웨덴도 아직까지 개발 못한 롱샘을 우리가 하겠다는 거예요. 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요? 그러니까 그것도 단기간 내.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MD라고 하는 게 워낙 이제 정치적인 논란의 휘발성도 강하고 이게 단순히 남북 관계, 한미 관계뿐만 아니라 이게 뭐 중국, 러시아 이 주변국 관계까지 있으니까 굉장히 외교적으로 민감한 이슈이다 보니까 자꾸 실질적으로 미국 MD하고 같이 갈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여기다가 KA, 그러니까 한국형 미사일 방어처럼 K를 붙여가지고 뭔가 미국과 관계 없으니까 별 문제가 없는 것처럼 예, 이렇게 일종의 좀 구라 전략인 거죠. 근데 KAMD가 사실 이
표현이 최초로 나온 게 2001년도입니다. 예. 그때 제가 뭐 MD 관련해서 한참 문제 제기하니까 그때 국방부에서 우리는 KA-MD이기 때문에 미국 MD하고 관계없다. 이때부터 출발된 거거든요. 예. 근데 실질적으로 진행된 거 보면은 결국 미국 그 MD 제삼, 패트리어트나 이런 어떤 것들을 수입하는 쪽으로 다 결론이 난 거거든요. 네. 근데 제가 판단하기에 제가 예상컨대 LSM도 비슷한 운명일 거다. 비슷한 운명. 예. 돈은 돈대로 이제 네. 투입해가지고 개발한다 그러다 결국 전력화 시기가 촉박하니까 미국으로부터 사드 구매하거나 주한미군 사드 배치가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죠. 그 사드도 의심스러운데. 네. 여기. 그러니까 한미 양국이 번갈아 가면서 삽질을 해야 되는 건데. 저는 사드 문제 나왔을 때도 갖다 놓고 심 갖다 놔봐. 어디 있는데 그거. 어디 있는데. 사실 이거 아직도 멀었습니다. 이 무기 체계들. 우리 현실적으로 냉정하게 얘기하자고. 지금 당장 배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펜타곤의 계획도 사드의 첫 번째 포드의 실전 배치 시기를 2017년으로 잡았습니다. 펜타곤의 계획이. 근데 2013년도에 한번 난리가 났잖아요. 괌에서 뭐 전략 폭격기가 떠가지고 뭐 한반도에 와서 때린다 그러니까. 한반도에서 모의 핵공격 훈련하고 돌아가니까 북한에서 괌을 불바다로 만들어버리겠다. 그래? 그럼 우리가 사드 갖다 놓지. 그래서 서둘러서 갖다 놓은 게. 그러니까 그때 펜타곤 내에서도 그런 문제가 있었던 거죠. 아니 아직 그 검증도 안 끝났고 아직 개발 단계에 있는데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4년 앞당겨서 갖다 놓는 게 말이 되느냐. 말이 되느냐. 이런 식의 이제 반응이 있었던 거죠. 그것도 돈은 한두 푼이 드냐고. 3조 원 든데. 그러는데 보라고. 문제는 레이더라고 하는 건데. 이 사드에 들어가는 X밴드 레이더가 내가 엊그제 물어보니까 얘긴즉슨 뭐냐면은 여기서 극초단파 어떤 그 레이더를 가동시키면 이게 여러 개의 전파를 수집하는 거예요. 그러면 별하별 전파를 다 수집할 수 있는데 이걸 방사체 식별 목록이라고 해요. 그게 뭐냐? 중국에 여러 가지 무기 체계가 있으면 그 무기 체계마다 다 고유의 주파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주파수를 그 사드의 X밴드 레이더가 수집을 하게 되면 중국의 어떤 무기 체계가 가동되고 어떤 무기 체계가 준비 중인 것이 탐지 가능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 레이더의 무서운 점이고 중국이 발끈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두 가지 모드가 있어요. 전방 배치 모드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전략적으로 넓게 보는 모드가 있는 것이죠. 두 가지가 있는 건데 말 그대로 모드라는 건 쑥쑥 바꿀 수 있다는 뜻입니다. A 모드냐 B 모드냐 이거는 사용자가 언제든 바꿀 수 있다. 되는 거죠. 그래서 북한만을 보는 모드를 운영하겠다는 말은 믿을 수가 없는 거지. 이제 그건 중국의 입장인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그 연안의 내륙의 어느 범위까지 무기를 다 관찰하고 노출시키겠다. 요렇게럼 이제 중국이 반발을 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그 이제 지금 이 동북아에 엑스밴드 레이더가 2개 배치되어 있거든요. 일본 북부 아오모리 현지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이제 교토 남부 배치되던 거는 그러니까 북부에 배치된 건 주로 이제 러시아의 대비용. 남부에 배치된 거는 주로 이제 동중국해하고 중국의 남해안 이쪽을 보겠다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사람들이 잘못 알은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중요한 말씀을 주셨는데 사드가 이제 X밴드가 MD용 레이더로만 국한된 걸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미사일의 탐지 추적 정도만 이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럼 여기에 갖다 놓을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거기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함정이나 또 전투기나 또 이제 미사일 부대나 또 병력의 움직임. 또 이제 그 새로운 무기체계들의 움직임 이런 것들을 갖다가 종합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갖다 놓은 거고 이게 예를 들면 무슨 뭐 평택이나 오산에 들어온다 그러면 중국이 자시할 리가 만만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북한에 대한 핵미사일 공포가 높아지면 이런 외교적인 문제에 우리가 상당히 어떤 그 큰 위험을 부담하게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렇게 가는 건데 박근혜 정부마저도 그게 너무 겁나니까. 사드 얘기는 나온 적이 없다. 고려 안 한다. 엑스밴드 레이더도 이것도 아니다. 이래가지고 일견 발을 뺐어요. 사실은 미국도 준비가 덜 돼가지고 별로 그렇게 큰 압력이 없습니다. 그건 한미 하부기관에서 또 일부 국회의원들하고 덩달아가지고 너무 좀 불을 떼서 그렇지 다분히 과장된 논쟁이었어요. 유령 논쟁이죠. 그래가지고 그냥 지나가는 분위기였습니다.
근데 이제 락히드 부사장이 다른 말을 하는 바람에 뭔가 있는가 이렇게 된 것이지 사실은 보수 정부인 박근혜 정부마저도 네. 이거는 선뜻 결심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되니까 그러면 안보를 북한의 핵을 머리에 이고 있는데 손을 놓자는 얘기냐? 이렇게 되니까 국방과학연구소가 대책이 있습니다. 네. 그게 바로 한국형 MD입니다. 이렇게 들고 나온 겁니다. 네, 지금. 네, 네. 그러니까 아무 말도 아닌 거예요, 원래는. 아무 말도 아닌 거라고. 네. 다 안 되는 하나마나 한 얘기지만 이런 것들이 안보 상황에서 일종의 어떤 그 정무적 관리에 상당 기능이 있다고 저는 보는 네, 거예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한 3, 4년 지나면 뻔한 얘기가 나올 겁니다. 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뭐 이제 한국형 전투기 개발 사업이라 뿐만 아니라 뭐 LSM도 마찬가지로 네. 그러면 이제 그때쯤이면 중간평가 얘기가 나올 거 아닙니까? 네. 예? 그리고 김정대 단장께서 가만히 있으니까 만무하고 계속 이제 이거 예의주시하면서 이게 계획대로 가고 있는지 개발되고 있는지 만약에 이 사업들이 그냥 추진된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제 제대로 된 성과가 안 나오면 그에 대해 비판을 하면 예산이 부족해서 그래요. 예, 예. 뭐 이런 얘기 뻔한 거 나오겠죠. 예. 세계 특히 미국 같은 경우를 보면 이 개발 중인 무기가 제때 개발 안 됐을 때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네. 예산의 기하급수적 그렇죠. 증가입니다. 예, 예, 예. 지금 F-35가 1조 달러짜리 네. 사업이 됐어요. 네. 이게 당초 원래는 싼 비행기 만들자는 예. 거였어요, 이게. 그러니까 F-22가 비싸니까 그게 뭐 세계 최강의 스텔스 전투기긴 한데 예. 이게 너무 비싸니까. 그러니까. 예, 예. 그러니까 이것보다 좀 싼 걸로 만들자라고 하는 싼 게 걸 만들자고 F-35가 하는데. 나왔는데 예. 이거 지금 뭐 F-22를 능가하게 생겼어요. 가격이 2억 달러까지도 갈지요. 지금 1억 달러는 어쨌든 넘는 건 맞아요. 네, 네. 그런데 한국형 전투기가 18조를 들여서 120대 생산하잖아요. 네. 요행이도 인도네시아가 수요를 한 50대 정도 만들어서 네. 도합 170대 정도를 생산했다고 치자고. 네. 그런데 들어간 돈이 18조예요. 네. 그럼 대당 가격이 1조이 1,100억 넘네요. 원이죠. 예, 예. 1,100억 네, 원입니다. 1,100원. 예. 1억 달러가 넘는 그러면 거죠. 예. F-35하고 가격이 같아. 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대단하네. 왜냐면 F-35가 너무 비싸서 소량을 하이급 네. 고성능 전투기를 사고 네. 한국형 전투기는 조금 저가, 중저가로 미들급, 네. 중간급 전투기를 만들자고 한 것인데 원래 당초 계획은 그거였잖아요. 그거였는데 F-16급. F-16 플러스 알파. 예, 예, 예. 그것도 한국으로선 도전적인 과제인데 만들어 놓고 보니까 네. 현재 예상한 예산대로 개발을 한다고 그것도 네. 기한 내 성공한다고 가정해도 대당 가격이 1,100억이에요. 네. 그러면은 이 가격으로는 도저히 차라리 그러면은 F-35 더 사도 돼. 그런데 더 좋은 비행기를 네. 그러니까 해외 수출을 하겠다는 말을 여기다 섞어놓은 건데 네. 도합 500대는 생산을 해야 경제성이 있어요. 네. 단가가 떨어져요. 그러면 한국 120대, 뭐 인도네시아가 그렇게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인도네시아 50대. 50대. 예, 그럼 170대. 그럼 330대를 수출을 해야 사줘야 된다는 얘기네요. 예. 그걸로 돈을 벌지 않으면은 이게 미치는 장사인데. 네. 그런데 전 세계에 330대 전투기를 수출한 사례가 몇 건 있어요. 미국 말고는 없죠. 예. 그 330대 전투기를 사줄 나라는 제가 보기엔 미국밖에 없다. 혹시 뭐 중국이 경제로 계속 성장하는데 전투기 사업이 지지분해지면 예. 한중 관계를 위해서 중국이 사줄 나라 뭐 그러니까 이런 모르겠습니다. 식에다가 예. 엘셈이 들어오고 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거에 발 담그면은 이 돈으로 어차피 개발 못 합니다. 네. 그리고 내역도 우리가 못 봤어요, 지금. 네. 희한한 겁니다. 엔진, 동체, 이거 지금 우리가 개발 안 하겠다는 겁니다. 이거 다 락히드 신세 지겠다는 거예요. 네. 그럼 도대체 뭐에 쓰는 돈인지 알 수가 없는데 결국은 국방과학연구소가 가져가려고 네. 처음부터 이렇게 의도했던 거 아니냐 이런 의심도 하게 되는 것이고 네. 그 다음에 개발에 성공해도 이렇게 비싼 상황에서 다른 무기도 이런 식으로 간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네. 다음 정부의 대통령은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 있어도 네. 국방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이거 감당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년도 국방비가 지금 40조 원으로 예상되어 있고 이게 북한이 한 30배가 넘는 이런 어떤 수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그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그 4대강의 22조 원을 본인 임기 때 썼단 말이에요. 예,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짓거리지만, 예, 그것도 진짜 황당한 짓이지만, 지금 이 박근혜 정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전투기 사업은, 물경 한 26조 원. 이게 뭐 운영 유지비다. 지금 뭐 말씀하신 것처럼 별도의 이런 것까지 다 합치면 이게 뭐 100조 원이 될지 얼마가 될지 아무도 예상할 수 없는. 아무도 예상. 예, 예, 이런 어떤 거를
자기는 정책 결정만 해놓고 본격적인 예산 투입은 다음 정부에서 이뤄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예. 그럼 내 잘못 아니다. 내 잘못 아니다. 이렇게 이제 발뺌할 수 있는. 그러니까 깔아놓고 가시네. 우리가 이명박 있네요. 정부에서 100조, 네. 박근혜 정부에서 100조 국가 부채가 늘어났다 그러지 않아요? 네네. 이렇게 늘어나는 거는 부채로 잡히지도 않는 거예요. 네. 다음 정부 때 부담을 팍 씌워버리는 거. 네네. 제 계산으로는 다음 정부의 중기 국방 계획 5년간 국방비 부족액이 네. 현 국방 예산 증가 추세를 고려하면은 70조입니다. 70조 원. 네. 그러니까 국방 중기계획에 담겨 있는 전력 증강 네. 계획과 지금 국방비의 증액률을 비교할 때 한 70조 원의 부족분이 70조. 생길 거다. 박근혜 정부의 무기 도입 사업의 제일 큰 특징은 네. 결정은 박근혜 정부에서 다 했는데 네. 박근혜 정부에서 나간 돈이 별로 없어요. 네. 돈은 이제 다음 정부에서 다음 본격적으로 정부에서 이제 다 내놔. 쓰는 거고. 어. 그러면 70조 원이 부족할 거로 예상되는데, 그러면 이제 뭐 국방 ADD나 뭐 다른 데선 다 이제 개발을 맡은 업체들은 이제 할 얘기가 생기는 거죠. 아, 우리가 개발할 수 있었는데 돈이 부족해서 돈이 그렇다. 부족해서. 예. 3년 시간도 후에 더, 3년 후에 분명히 이런 얘기 나옵니다. 예. 그리고 나온다니까.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아니 이번에 김관진 실장이 저게 책임지는 모습입니까? 본인은 몰랐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군은 보통 이제 명예를 제일 중시한다고 하는데 도무지 대한민국에 있는 뭐 전부 다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 일부 장성들은 정말 뭘 중시하는지 정말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 안타까운 생각. 예. 근데 이제 지금 방송을 거의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만 걱정되는 건 그런 겁니다. 2020년대 중반까지 뭐 킬체인이다 한국 미사일 방어 체제 능력을 갖춰서 독자적으로 대북 억제 능력을 갖춰서 그리고 그때가 되면 전시적 정권을 가져오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이게 또 연기할 거예요. 그때 가서. 그때 가면은 대한민국은 대한민국대로 제대로 계획했던 전략 이제 확보가 안 되는 거고. 그 북한은 뭐 손 놓고 기다리겠습니까? 그러니까. 10년 후면 뭐 지금 한 15개 안팎적으로 추정되는데 10년 후면 한 100개 안팎으로 추정됩니다. 핵무기 숫자가. 네. 그리고 그때쯤 되면 상당수의 미사일에 이미 핵탄두를 탑재하는 이런 능력을 갖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10년 동안 엄청나게 많은 국방비를 쏟아 부어서 전력 증강을 한다 해도 지금 같은 추세로 가버리면 10년 후에는 오히려 남북한 사이의 전략무기 이 격차가 벌어질 가능성이 높은 거고 그걸 근거로 해서 아직도 우리가 전자권을 가져올 능력이 안 된다. 이렇게 또 치고 넘어가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될 수 있는 이런 어떤 이제 이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걱정이 드는 거죠. 네네. 자, 우리가 이제 방송을 좀 마무리해야 될 시간인데 아무튼 그러니까 이제 안보가 사실 뭐 두 개의 날개로 날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방이라는 게 있고 외교라는 게 있고. 네. 근데 안타깝게도 이명박 정부 또 박근혜 정부 들어서도 도대체 북한의 외교를 통해서 북한의 위협을 관리하고 해결하려고 하는 외교 자체는 없어져 버렸고 국방에는 그렇게 많은 국방비를 썼는데 이 국방력이 갈수록 제자리 약해지고 걸음이에요. 있는 계속 제자리 걸음이에요. 오죽했으면 대통령이 이적행이다라고 표현을 했을 정도 나오는데 지금 이 전투기 사업을 통해서 본인이 이적행위를 할 수 있는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또 하나의 방산비리가 지금 저질러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방산비리 짝퉁업체, 불량업체, 부실한 무기를 돈 주고 개발했다 이거 아닙니까? 지금 그거 박근혜 대통령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서 뭔 방산비리 척결이야? 그러니까요. 자기만 똑바로 하면 되는 걸 내가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그러니까 보수 정권이란 이름을 붙이는 것조차도 민망할 정도로 굉장히 좀 그 비정상적인 본인의 말대로 비정상적인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은 거예요. 아니 우선 뭘 몰라. 그러니까 뭘 제대로 알고 결정해야지. 왜 아는 사람 얘기 듣고 해? 그러니까 동기동창. 서강대 70학번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됩니까? 뭐 70학번 서강대 70학번 중에 훌륭한 분들 많이 계실 테니까. 두 분이 또 이제 다른 동기들의 또 명예에 먹칠하는 일이 없도록 뭐 그런 어떤 생각 좀 들기도 하고요. 아무튼 뭐 이제 안보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전 정부, 현 정부가 추구하는 이 안보가 대한민국 안보를 튼튼하게 하는 진짜 안보인지 정말 근본적인 의문을 품게 하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김종대 선장님 계속 전투기 사업을 포함한 안보 정책에 대해서 예의주시해 주시고 또 그 내용 우리 또 이제 청취자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께 계속 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방송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두환 대통령은 오늘 민정당 창당 기념.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네덜란드로 떠났습니다. 신선한 원두, 향긋한 커피가 있는 여기는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카페 오네어. 국민 모두 함께하는 공간, 국민TV 그리고 국민카페. 달콤한 커피에 사랑과 정성을 듬뿍 담아드립니다. 향기로운 커피가 있는 곳, 자유롭게 책도 볼 수 있고 사람 향기도 느낄 수 있는 넓은 문화공간, 생생한 라이브 공연, 그리고 도심 속 작은 미술관까지 낭만이 있고 여유를 즐길 수 있는 쉼터, 나눔과 사랑이 넘치는 카페, 국민카페 오네어. 국민TV, 국민라디오 그리고 뉴스케이를 응원하시는 분들,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 가입으로 힘을 실어주십시오. 그리고 기존 조합원 분들은 월조합비 납부 신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합원 가입과 월조합비 납부 신청 문의는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서울전화 3144-7737로 연락주시면 됩니다.